도대체 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드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 사람이 잘생겨서 혹은 성격이 좋아서라는 표면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는 듯한 강렬한 끌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호르몬의 장난이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아주 정교한 시나리오가 작동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20세기를 관통하며 인간 정신의 지도를 그려낸 분석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이 결코 무작위가 아니라고 단언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과정에는 두 가지의 아주 은밀하고도 심오한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 우리는 칼 융이 제시한 영혼의 거울이라는 개념과 내면의 이성상인 아니마와 아니무스 이론을 통해 우리가 타인에게 매혹되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갈구하던 결핍과 욕망이 어떻게 상대방을 통해 투영되는지, 그 비밀스러운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드릴 예정입니다. 사랑의 감정 뒤에 숨겨진 우리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왜 그토록 강렬하게 누군가를 원하게 되는지 그 근원적인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려 합니다. 잠시 후 펼쳐질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사랑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번개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와 심장을 뛰게 만드는 마법 같은 순간이라고 믿고 싶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융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랑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 가장 충동적이고 본능적으로 보이는 그 끌림조차도 사실은 철저하게 계획된 무의식의 질서를 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느끼는 그 자연스러운 연결감조차 실상은 수십 년간 축적된 내면의 데이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사실이죠.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열정의 이면에는 채워지지 않은 욕구와 감정의 결핍이 정교한 건축물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를 특정한 유형의 사람에게로 끊임없이 유도하고 안내하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은 심리적 투사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영화관의 영사기가 하얀 스크린 위에 영상을 쏘아 올리듯 우리 내면의 이미지를 타인에게 덧씌우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내가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한 나, 혹은 내가 잃어버린 나의 조각들에 대한 파편화된 이미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회적 압박이나 부모의 기대, 혹은 성장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로 인해 억눌리고 그림자 속에 유배된 우리의 또 다른 자아들이죠. 놀랍게도 이 잊혀진 조각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어둠 속에서 숨죽인 채 때를 기다리다가 자신의 파장과 일치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는 순간 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상대방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그 순간은 신비롭고 낭만적으로 느껴지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스크린에 비친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모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평생을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인 판단만을 강요받으며 살아온 모범생 타입의 사람이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자유분방하게 행동하는 예술가 타입의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 전율은 단순한 호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영혼의 공명으로 자신이 수십 년간 억압해온 지하 감옥 속의 자유로운 자아가 상대방을 통해 해방되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매력은 분명 현실에서 느껴지는 감정이지만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진짜 엔진은 자신의 진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를 외부에서 찾으려는 무의식의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죽을 만큼 사랑에 빠졌다면 그것은 당신의 외모나 스펙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갈망하던 결핍을 당신이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당신은 그들이 아직 개발하지 못한, 혹은 잃어버린 자아의 일부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토템이 되어버린 셈이죠.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라기보다는
당신이 그들의 결핍된 퍼즐 조각을 완벽하게 메워줄 것이라는 무의식적 믿음 때문입니다. 흔히들 반대가 끌린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반대 성향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점을 보완해줄 대상을 본능적으로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지극히 논리적인 사람이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에게 매료되거나 소심하고 내향적인 사람이 대담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에게 빠져드는 현상은 이러한 무의식적 보상 심리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질서 정연함을 추구하는 강박적인 사람이 혼돈 속에서도 자유로운 영혼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그 빛나는 장점이 사실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지만 개발되지 않은 씨앗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존경과 성장이 아닌 집착과 의존으로 변질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텅 빈 구멍을 당신으로 메우려 드는 기생적인 관계를 맺으려 할지도 모르며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당신이 그들의 이상적인 환상을 깨뜨리는 순간 그 뜨거웠던 사랑은 차갑게 식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가 가진 치명적인 독성입니다. 투사는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조작된 환상을 덧씌우기 때문에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모래성 같은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융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간 정신의 더 깊은 층위로 내려가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을 통해 이 현상을 더욱 정교하게 설명해냅니다. 이는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원형으로 존재하는 반대성의 이미지로 남성 내면의 여성성인 아니마와 여성 내면의 남성성인 아니무스를 의미하죠. 이는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나 문화적으로 학습된 성 역할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고적부터 이어져 온 집단 무의식의 유산이자 부모와의 초기 관계에서 형성된 우리 영혼에 각인된 이성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이 청사진을 품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이 내면의 설계도와 놀랍도록 일치하는 사람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압도적인 전율이며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낸 듯한 기묘한 친숙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을 운명적인 소울메이트와의 만남이라고 포장하고 싶겠지만 융은 이것이 우주가 맺어준 인연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내면 세계가 타인이라는 거울에 반사된 것을 보고 착각에 빠진 것이라고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잠자고 있던 원형적 이미지를 깨웠기 때문이며 이는 그 사람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특성과 당신이 오랫동안 품어온 환상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설령 외모나 행동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뿜어내는 분위기나 본질적인 에너지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버튼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연결감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킬 정도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다가오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덧씌운 환상의 이미지에 사랑에 빠졌을 때 그들은 당신이라는 실제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시나리오를 쓰기도 전에 배정된 배우가 되어버린 것이고 관계가 깊어지며 당신의 진짜 모습, 즉 결점과 모순을 가진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들의 환상은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완벽하게만 보였던 신비감은 사라지고 혼란이 찾아오며 숭배의 대상이었던 당신은 이제 실망과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수많은 열정적인 사랑이 왜 끝내 파국으로 치닫고 천국 같던 행복이 지옥 같은 다툼으로 변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지는 순간입니다. 애초에 그 관계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의 대본 위에서 연기하는 연극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상대방이 만들어낸 완벽한 원형의 이미지를 영원히 연기할 수는 없으며 진실이 드러난 순간 무대 위 세트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사가 가져오는 고통과 혼란을 단순히 피해야 할 재앙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융은 이러한 환상의 붕괴와 실망의 과정을 실패가 아닌 인간이 성숙해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로 보았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달콤한 감정 노름이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영혼의 연금술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대상은 모두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며
그들을 통해 우리는 외면해왔던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묻혀있던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가장 추악한 두려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창의성에 불을 지피거나 깊은 열등감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만남은 개성화라고 불리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배치된 정교한 장치들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빠져들 때 그들은 당신에게서 마법을 본다고 착각하겠지만, 실상은 당신이 그들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마법을 깨운 촉매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라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자 심리적 성장을 위한 초대장인 셈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고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사람들. 그들은 결코 우연히 당신의 삶에 끼어든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내면적 진화를 위해 우주가 파견한 교관과도 같은 존재들로, 때로는 아픈 회초리로,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당신이 배워야만 하는 교훈을 전달하러 온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오지만, 어떤 인연은 당신의 낡은 껍질을 깨부수기 위해, 혹은 당신이 굳게 닫아걸은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기 위해 찾아옵니다. 융이 동시성이라고 불렀던 이러한 만남들은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의미적으로는 깊이 연결된 필연적인 사건들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가 나타나 당신의 감정을 폭발시킨다면,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과 상대방의 의식이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자 변화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상처만 남기고 끝난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아픔은 당신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했던 성장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린 자신의 조각들을 그들을 통해 되찾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의 여정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경유하여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로 회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고 매번 비슷한 패턴으로 상처받고 실패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제발 이 문제를 직시해 라고 소리치며 보내는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결핍과 투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환상을 쫓는 덫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연애운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이 아직 배울 준비가 되지 않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답은 외부에서 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자각을 통해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내면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하여 스스로 온전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결핍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 아닌 넘치는 충만함 속에서 나누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의 사랑은 더 이상 환상이나 두려움에 뿌리를 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 위에서 단단하게 뿌리내린 거목과 같은 사랑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깊은 사랑은 완벽한 타인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당신의 손길을 기다려온, 소외되고 잊혀진 당신 자신의 조각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비친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버전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융의 통찰은 사랑이 타인에게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러니 다음에 또다시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끌리거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지금 내 영혼의 어떤 부분이 깨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